자료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스크립트 창 하나 실행을 해서 여기 파일 아래 보면 플러스 보이죠? 여기 R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서 저장 버튼 눌러서 02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02 세이브. 그러면 여기에 이제 02.r 파일이 하나 추가가 되겠죠. 자료형은 우리가 숫자, 문자, 논리, 결측 데이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int 1에 10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한다겠죠. 컨트롤 엔터 int 1 컨트롤 엔터 실행을 하면 이건 정수겠죠. 정수. 그리고 int 2에 12.34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친 다음에 int 2를 또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해보면 이건 실수 값이겠네요. 그리고 str1에 홍 컨트롤 엔터 치고 str 컨트롤 엔터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문자겠네요. 단문자. 그리고 이제 str2에는 세종대왕 컨트롤 엔터 치고 str2를 실행을 해보면 이거 문자 열이겠죠. 그리고 이제 논리형은 true나 false 값을 갖는데요. bool이라는 변수에 true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논리형 값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true나 false 값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bool 실행 한번 해보면 true 값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결측치라고 있는데요. 결측치는 우리가 체크를 안 할 경우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NA 변수에 여기도 NA 이 결측치 값인데요. NA는 대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형을 확인할 때 사용한 함수가 mode입니다. MODE 하나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입력했던 int 1 뉴머에 이렇게 뜨죠. 그리고 이제 변수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변수를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스캔 함수라고 있어요. 스캔. 그러면 입력받아서 저장할 변수를 넘버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스캔 괄호 열고 닫고 스캔을 입력을 받을 건데 우리가 뒤에 가로 열고 닫고가 오면 앞에는 다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는 어떤 값을 가져와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해진 값을 입력을 받는 게 아니죠. 이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값을 입력을 받기 때문에 가로 안에는 값이 정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컨트롤 엔터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 이렇게 입력받으라고 첫 번째가 입력받으라고 뜨죠. 여기에 10 입력받은 후에 이것도 아래 출력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요. 20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 30도 컨트롤 엔터. 우리가 3개 값만 입력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입력을 다 했다고 아래로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사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한 번 더 쳐줘야지 이렇게 3개 값을 입력받아고 뜹니다. 이 부분은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입력을 다 받았으면 반드시 컨트롤 엔터를 한 번 더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넘버라는 변수에 3개 값이 입력됐죠. 그래서 넘버 한번 값들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3개가 뜨죠. 넘버 변수 안에 값이 3개 있으니까 합계 계산 되겠네요. 그렇죠? 넘버 값. 그러면 10하고 20하고 30 더해 가지고 6 이렇게 되겠네요. 이 넘버 앞에 sum 뒤에 가로 열고 닫고가 오니까 sum은 함수겠죠. 함수.
그리고 여기는 정해진 값을 가져와 가지고 합계를 계산하죠. 평균도 한번 계산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min 넘버. 그러면 이 세 개 값을 더해 가지고 이제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해 주겠네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대표적으로 cat하고 print 함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print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print 함수는 변수나 수식의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cat 함수하고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a에다가 10 입력 받을게요. 컨트롤 엔터. b에 20 컨트롤 엔터. 그리고 나서 a를 출력을 해보면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b를 실행을 해보면 20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a 더하기 b 두 개를 이렇게 더해보면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기존 형태처럼 변수를 바로 출력한 거죠. 그런데 프린트 함수 이용을 하면 변수값, a에 있는 변수값, 그리고 b에 있는 변수값, 그리고 a 더하기 b 수식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 사용하면 프린트 a 출력하면 이렇게 10 출력이 되죠. 프린트 b 출력, 프린트 a 더하기 b 출력. 이렇게 이제 변수나 수식의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뭐 문자열도 출력 되겠죠. 그리고 이제 cat 함수인데요. cat은 문자열이나 변수를 같이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C에다가 30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40. 그리고 이 변수에 C하고 D를 더해 보도록 할게요. C, D.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먼저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할게요. A 더하기 B의 값은, 이건 지금 현재 문자열이죠. 쌍따옴표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리고 E는 이제 변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이다도 문자열. 이렇게 출력을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하죠. 오류가. 그 이유는 방금 전에 프린트는 변수나 수식, 문자열들만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자열하고 변수, 그리고 또 문자열 같이 사용했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문자열이나 변수를 같이 출력을 할 때는 cat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cat. b의 값은 이건 변수. 이다는 또 문자열.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네, 여기 보시면 cat 함수는 문자열하고 그리고 변수 같이 출력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이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죠. 쉼표로.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 값은 다음에 이 변수값 70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공백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 변수명 다음에도 변수명 문자열이죠. 그래서 70 다음에도 이렇게 공백으로 구분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린트는 이 변수나 일단 하나의 값들을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 cat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이나 변수를 같이 출력을 해주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 데이터 프레임은 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표 형태의 데이터. 우리가 기존에는 하나의 변수명들을, 각각의 변수명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계산했죠. 네, 이 데이터 프레임은 표 형태고요. 표 형태고 사용하는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는 데이터.프레임.
그리고 가로 안에 이제 변수명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가로 안에 변수명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것은 변수명 안에 값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프레임, 이게 변수명을 이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C함수 이용해서 불연속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함수가 이제 C함수인데요. 이건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1, 데이터 2. 기존에 그 글로벌 옵션에서 소프트랩 체크를 했었죠. 한 줄이 넘어가면 이렇게 다음 줄로 줄바꿈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변수명 두 번째는 C함수 이용해서 데이터 1, 데이터 2. 이런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변수를 먼저 만들게요. name에 C함수 이용해서 단군한검 주몽 대조형 왕건 이성계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또 KOR 변수에 불연속 데이터니까 C함수 이용해서 98, 89, 100, 78, 69 컨트롤 엔터 쳐서 KOR 변수 만들고, 그리고 매스 변수에 마찬가지로 C함수 이용해 가지고요. 88, 96, 99, 88, 100 컨트롤 엔터. 그리고 ENG 변수에 C함수 이용해서 78, 88 그리고 68, 88, 99 컨트롤 엔터. 이렇게 지금 현재 4개의 변수를 만든 거죠. 4개의 변수를. 4개의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df로 할게요. df 2 언더바 2에 데이터 프레임 생성할 때는 데이터.프레임 가로 안에 이제 변수명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KOR mass ENG 컨트롤 엔터 치고 데이터 프레임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때 변수명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df 2 언더바 3에 데이터.프레임 메인 변수에 C함수 이용해 가지고 단군한검 주몽 대조형 왕건 이성계, 그리고 이쪽에서 추가해야 되겠죠. KOR에 C함수 이용해서 98, 89, 100, 78, 69 그리고 세 번째 변수 매스 C함수 이용해서 88, 96, 99, 88, 100 마지막으로 ENG 변수에 C함수 이용해서
78 88 68 88 99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친 다음에 이제 df 언더바 3을 확인을 해보면 방금 전하고 같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 변수명하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생성해 가지고 만들 때 개수는 같아야 돼요. 이게 총 5개씩이죠. 그런데 입력할 때 오타 오류가 가장 많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이건 문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타가 생길 때 오타를 찾을 때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위에는 변수명을 만든 후에 이렇게 변수명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생성을 하면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 구분하기가 좀 편하겠죠. 개수나 이렇게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값하고 변수명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read.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CSV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는 이 언더바 4에 read.csv 가로에 쌍따옴표 이런 형태로 생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파일이 없으니까 파일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C라는 함수 살펴봤죠. 불연속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물론 연속 형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C 함수는 불연속은 이런 형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연속은 시작값하고 끝값 사이에 콜론으로 구분을 해주면 연속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쉼표는 불연속을 의미하고요. 콜론은 연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 사용이 다 가능하고요. 그러면 A 변수 안에 C 함수 이용해 가지고 불연속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357 컨트롤 엔터를 실행을 하고 A 컨트롤 엔터 실행해 보면 불연속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B에 C 함수 이용해서 1:5 면 시작값과 끝값이겠죠. 컨트롤 엔터를 친 후에 B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연속 데이터 만들어 주죠. 쉼표는 불연속 그리고 콜론은 연속. 문자열은 불연속이죠. 불연속. 그래서 C 함수 이용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seq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연속 데이터를 만들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시퀀스 해가지고 seq는 시작값 그리고 끝값 바이 값의 증가값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시작값하고 끝값 지정을 해주고요. 어떤 형태로 증가를 시킬 건지 아니면 감소를 시킬 건지 바이 뒤에 값을 입력을 해주면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A 변수에 seq 시작값 1, 끝값 10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속값 이렇게 만들어졌죠. 바이 값을 생략을 하면 증가 1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키라는 말이 되겠고요. B
변수 안에 seq 시작값은 1, 끝값은 10, 그리고 증가값을 2로 해보면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2씩 증가시키라는 말이 되겠죠. 컨트롤 엔터를 친 다음에 b값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13579 이렇게 만들어 주겠네요. 그런데 이제 seq 함수 이용해 가지고 2부터 시작하면 by equal 2,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작값이 2죠. 그래서 2부터 결과가 나오겠네요. 여기는 시작값이 1이기 때문에 13579, C 변수에는 2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468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작값이 작은 값이고 끝값이 큰 값이죠. 근데 이제 감소 형태로 만들 때 또 seq 함수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증가값이 이제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감소시키는 값.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시작이 커야 되죠. 일단 방금 전처럼 10 파이의 감소값 마이너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시작이 1이고 끝값이 10인데 일씩 감소시켜 버리니까 염수 형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니까 여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시작값이 커야 됩니다.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1, 그리고 a를 출력을 해보면 10부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7의 배수를 만들려고 했을 때 7의 배수 seq 이용해서 1부터 100 by equal 7, 그리고 b를 실행을 해보면 이거 7의 배수가 아니죠. 1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7의 배수는 7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값 지정을 7로 해야 되는 거죠. 끝값은 100, 7, b 실행. 그러면 1부터 100까지 7의 배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1부터 100까지 7의 배수를 역순으로 출력한다고 할 때 여기도 비슷한 형태겠네요. 같겠죠. 시작값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해서 100부터 시작해서 1까지 7씩 감소시키면 100부터 2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이것도 7의 배수가 아니죠. 이유는 7의 배수가 출력이 안 된 이유는 시작값을 잘못 지정한 거죠. 그래서 C 함수 이용해서 seq의 시작값이 98이죠. 100보다 작은 값 중에 7의 배수가 가장 큰 값은 이제 98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7 C 출력. 그러면 98부터 이렇게 7의 배수가 1부터 100까지 중에 7의 배수가 역순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함수가 하는 역할은 가로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가로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해 주는 형태라고요. seq는 순차적이고 여기 위에 있는 C 함수는 불연속 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연속 데이터도 만들어주는 함수가 C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C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문자열 만들 때도 불연속이니까 C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불연속 수치 값들도 마찬가지니까 C 함수는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구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99단은 2 곱하기 1부터 9죠. 그래서 99라는 변수에 seq 1부터 9까지. 2단은 방금 전에 2 곱하기 1부터 9죠. 근데 99라는 변수 안에 1부터 9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99 곱하기 2 실행을 하고 2 실행을 하면 2단 이렇게 만들어 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단은 3을 곱하면 되고 4단은 4를 곱하고 마지막 9단은 99 곱하기 숫자 9를 곱해주면 2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02.R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